살바도르 달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 특이한 코수염이랑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시계, 바로 그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귀괴하고 기이한 이미지 뒤에 심리학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4차원 기하학이나 물리학 같은 거요. 우리는 보통 달리를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그린 거장,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상징적인 그림처럼요. 뭔가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초현실적인 예술이랑 어떻게 보면 차갑기만 한 논리의 과학이 만나는 이 지점. 과연 둘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요? 달리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람 자체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 그의 머릿속을 말이죠. 자, 그럼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살바도르 달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와, 나는 초현실주의 그 자체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달리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시죠? 그냥 초현실주의 화가 중 한 명이 아니라 내가 곧 초현실주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의 장르로 여겼던 거죠. 달리의 이런 독특한 심리는 사실 어린 시절에 그 뿌리가 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심지어 부모님은 그가 죽은 형의 환생이라고 믿었고요. 평생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어릴 때부터 아주 비범한 재능과 함께 엄청난 자기애와 과대망상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에너지가 그의 예술을 폭발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리가 만들어낸 자신만의 창작 기법이 바로 이 편집광적 비평 방법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일부러 망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이성적인 세계를 아주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서 캔버스에 옮기는 거죠. 그냥 꿈을 그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로 이 방법이 나중에 그가 과학적인 개념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통해서 예술과 과학의 첫 번째 연결고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 다들 아시는 바로 그 그림, 녹아내리는 시계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1931년에 완성된 기억의 지속입니다. 지금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는데 이 그림 하나로 달리는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 됐죠. 이 그림에 나오는 상징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어요. 먼저 저 녹아내리는 시계. 이건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게 딱딱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아주 상대적이고 물처럼 흐르는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저기 보이는 개미들. 이건 부패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달리 본인이 실제로 개미를 엄청 무서워했대요. 개인적인 공포를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한 거죠. 배경은 그의 고향인 카탈루냐 해안이고요. 그리고 이 녹는 시계의 핵심.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중력이나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그 복잡한 물리 개념을 이렇게 흐물거리는 시계 이미지 하나로 완벽하게 시각화해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물리학 이론이 예술로 번역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상대성 이론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달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깊은 세계로 파고듭니다. 더 기이하고 더 심오한 바로 수학의 세계로요. 그가 꽂혔던 개념이 바로 테서렉트, 다른 말로는 초입방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4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정육면체예요. 2차원인 정사각형을 3차원으로 만들면 정육면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3차원 정육면체를 4차원으로 만들면 테서렉트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0차원의 점을 쭉 움직이면 1차원의 선이 되죠. 그 선을 수직으로 움직이면 2차원의 면, 즉 정사각형이 되고요. 또 이 정사각형을 수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정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테서렉트는? 맞아요. 이 3차원 정육면체를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네 번째 방향으로 쭉 움직였을 때 생겨나는 이론적인 형태인 거죠. 194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랑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같은 사건들을 겪고 나서 달리의 예술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요. 그는 이제 원자 물리학, 수학, 그리고 종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걸 스스로 원자 신비주의라고 불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와 고차원 수학 속에서 우주의 질서, 나아가 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달리에게 테서렉트는 그냥 재미있는 수학 도형이 아니었어요. 4차원은 신이 거주하는 곳이다.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이 4차원 공간이야말로 신이 존재하는 아주 신성한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리는 엄청난 발견을 합니다. 거의 계시와도 같은 기하학적 사실이었죠. 그건 바로 4차원 도형인 테서렉트를 3차원 공간에 쫙 펼치면 그게 완벽한 십자가 모양이 된다는 거였어요. 와, 달리한테는 이게 수학과 자신의 신앙을 이어주는 신성한 연결고리의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럼 달리가 이 모든 생각들, 그러니까 예술, 과학, 종교를 어떻게 하나의 캔버스 위에 녹여냈는지 그 위대한 종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달리 후기 작품 세계의 핵심이에요. 꿈과 무의식을 극사실주의적으로 그리던 예술가였죠. 여기에 원자 물리학이나 4차원 기하학 같은 과학적 개념을 더하고요. 또 전통적인 종교적 주제들을 이런 과학의 렌즈를 통해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 결과 우주의 구조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하는 아주 독특한 원자 신비주의가 탄생한 거죠. 이 두 작품을 보면 그게 아주 잘 드러나요. 먼저 초입방체적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가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그 테서렉트의 전개도, 즉 4차원의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는 배경 전체가 거대하고 투명한 정시비면체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정시비면체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도형이거든요. 신성함이 곧 수학적인 질서와 같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달리가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건 외부 세계의 과학이든 내면의 꿈이든 그것들을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우리 자신의 의식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조차 달리를 만나고 나서 당신의 의식의 말로 가장 흥미롭군요 라고 감탄했을 정도니까요. 달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 예술과 과학이 사실은 같은 진실을 서로 다른 언어로 탐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 어쩌면 바로 거기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